안녕하세요. 동대표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해안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는 땅이 8천만 원에 나와 있는 공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육안으로만 봤을 때는 좋은 땅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해당 땅 개발이 가능한 토지인지, 또 여러분들이 제주도에다가 땅을 사실 때는 어떠한 점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시면 공매관리번호는 202-1082-26-001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가 공매로 나온 사건이고요. 재산의 종류는 압류재산이 공매로 나온 사건입니다. 세부 용도를 보니까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고요. 그 토지 면적은 125평 정도 되는 토지가 최초의 감정가격 9천만 원 정도에 나왔다가 지금 1회 유찰돼서 8천만 원 정도의 가격이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바닷가 바로 앞에 소재하고 있는 땅을 8천만 원에 구입할 수가 있다고 하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 과연 바다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지도를 같이 보시면 바다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물건이죠. 바닷가 라인으로 조성되어 있는 해안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는 땅이 공매로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상세 사진을 같이 보시면 해안도로 바로 인접해 있는 이 토지가 공매로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공매로 나온 토지 바로 옆에는 해안초소가 소재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는 초소입니다. 그러면 사진상으로만 보면은 해당 토지 바로 옆에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니 이 땅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지만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땅인데요. 그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 해안도를 같이 살펴보면은 이 해안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는 토지가 공매로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해당 토지는 처음 공매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공매가 몇 번 진행됐다가 심지어 낙찰까지 됐었던 물건인데요. 그 매각 허가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다시 공매로 나온 사건입니다. 그 입찰 이력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이미 여러 번 공매를 진행했던 물건이고요. 심지어 2번 낙찰이 됐던 물건인데 매각 허가가 취소돼서 다시 나온 공매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낙찰됐을 때는 얼마에 낙찰됐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이차자가 꽤 많이 들어왔었죠. 이차자 6명이 들어와서 9,999만 원, 거의 1억 가까운 금액에 낙찰이 한번 됐었던 물건인데, 배분 기일에 보니까 매각 취소 결정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매각 취소 결정이 되어서 다시 재공매가 이루어졌던 사건이고요. 후에 공매가 다시 진행돼서 또 낙찰이 됐는데, 그때는 낙찰이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이번에는 2차자가 1명밖에 안 들어와서 낙찰이 1억 1,500만 원이 낙찰이 됐었는데, 또 마찬가지로 매각 취소 결정이 난 물건이죠. 이미 아픔이 2번 있었던 물건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낙찰 받았는데 매각 허가가 취소되는 바람에 다시 나온 공매 물건이다. 그러면 해당 사건이 2번이나 낙찰됐다가 다시 공매로 나온 사유는 바로 무엇인가? 그 내용은 바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때문에 다시 공매로 나온 사건입니다. 아까 세부 용도를 봤을 때 지목이 전으로 돼 있었던 땅이잖아요. 공매는 낙찰받고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낙찰받아 놓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했으니 아까 그 낙찰받은 사람 2명은 입찰 보증금 10%를 몰수당한 사례들이냐? 그게 아닙니다. 경매랑 공매의 다른 점 바로 뭐냐면은, 경매는 매각 허가 결정 기일까지, 공매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경매는 정해져 있는 매각 허가 결정 기일까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오게 되고 처음에 냈던 입찰 보증금 10%를 돌려주질 않습니다. 즉 입찰 보증금 10%가 몰수당하게 되는데요. 공매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은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되는 건 똑같지만 입찰 보증금 10%는 몰수하지 않고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2번 낙찰됐다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해서 매각 허가 취소가 됐던 물건들인데 보증금 몰수당한 사건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해당 토지는 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해서 매각 허가가 취소가 된 사건인가? 여러분들 제주도에다가 농지를 사실 때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주도 도민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지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있는 농지 한번 사보겠다, 입찰 들어가시면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는 낙찰 받으려고 하면은 제주 도민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만 낙찰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차례 참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전에 들어갔던 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셨겠죠? 그러다 보니 정해져 있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지증을 제출하지 못해서 매각 허가 취소가 2번 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해결할 수가 있으면 이 차를 해도 되는 토지인가? 그게 아닙니다. 해당 땅은 낙찰받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공매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토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낙찰받으시면 안 되는 땅입니다. 그 이유를 토지이용계획원을 보면서 설명드려 보면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보전녹지 지역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데요. 특화경관지구로 들어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전에 수변경관지구의 명칭이 변경된 게 특화경관지구인데요. 바로 이 아름다운 제주도의 해안을 지키기 위해서 지정된 지구가 특화경관지구인데요. 해안 지적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로 들어가는 토지는 그 높이와 용적률과 면적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도 많이 제한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안도로 바로 인접해 있는 땅이긴 하지만 단독주택, 호텔, 판매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건축 행위가 전부 다 불가한 땅이 공매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땅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해당 토지는 절대 보전 지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는 그린벨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제주도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은 없지만 절대 보전 지역과 상대 보전 지역의 개념이 있는 지역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특히나 제주도의 절대 보전 지역으로 들어가는 땅은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 땅이 바로 개발 제한 구역하고 똑같은 땅입니다. 절대 보전 지역으로 들어가는 땅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제주도에서 해안도로에 인접해 있는데 그 바닷가 방향 쪽으로 인접해 있는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땅들은 요즘에 거의 대부분이 다 개발이 안 됩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그 땅에다가 내가 집을 지어서 살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페를 한번 지어서 활용해 보겠다? 그런 것들도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나 이 제주도에다가 땅을 사실 때는 바닷가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다라고 하면은 그런 땅은 아예 활용 가치가 없다라는 걸 반드시 아시고 구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주도 해안가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물건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해당 토지 바닷가하고 접근성이 워낙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물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적으로는 아무런 활용 가치가 없는 땅이 공매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은 많이 떨어져야 되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